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조금 무섭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똑똑한 투자자라면 그 불안 너머에 있는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2026년 현재 지구촌 전체가 무장을 위해 쏟아붓는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4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직 무기를 사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막상 그 돈을 주고 살 무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무기 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나 독일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공장 라인은 녹슬었고 무기를 만들 숙련공들은 이미 현장을 떠났죠. 지금 당장 전쟁의 위협이 코앞인데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 한 대 주문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성능은 보장하지만 물건은 10년 뒤에 가져가라. 당장 옆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10년 뒤에 보내주겠다는 상황.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방장관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강대국이 10년을 말할 때 주문 즉시 라인을 풀가동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를 건네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한민국으로 달려오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죠. 이거는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압도적인 생산 구조의 승리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데요. 수출입은행을 통해 무려 방산금융 10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표준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국가 전략적 설계가 시작된 거죠. 오늘 기린경제는 단순히 국뽕에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왜 이번 조정장에서도 방산주만큼은 필사적으로 쓸어담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100조 원 자금이 실제로 흘러들어갈 정부가 선택한 방산주 탑5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기린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제 인사이트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에게 돈보따리를 들고 달려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니, 남들은 10년이 걸리는 걸 도대체 왜 우리만 당장 해낼 수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밤새워서 무기를 찍어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방산기업들만이 가진 철저하게 설계된 수익 구조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구조적인 비밀 3가지를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지금 대한민국 방산 테마가 어떤 원리로 짜여 있는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진짜 대장주를 끝까지 쥐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경악한 첫 번째 비밀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멈추지 않는 한 라인 생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방부가 왜 한국의 탄약 대여를 요청하고 폴란드가 독일 전차 대신 K2 전차를 샀을까요? 그들은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죠. 냉전 이후 미국과 유럽은 공장문을 닫는 냉상 상태로 돌아섰지만 우리는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라인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엔진이 뜨겁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 주문 즉시 수량만 추가하면 되는 시스템이죠. 경남 창원과 울산을 중심으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반경 50km 이내에 밀집해 있습니다. 나사 하나 구하려 해도 국경을 넘어야 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 기업들은 전화 한 통이면 1시간 안에 부품이 공장에 도착하는 압도적인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방산 공장은 단순 조립을 넘어 AI 로봇이 24시간 3교대로 가동되는 스마트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사람이 지치지 않는 라인,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이 생산 속도가 전 세계가 한국에 매달리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MRO 플랫폼 구조입니다. 무기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탱크 한 대를 팔았다는 건 30년짜리 안보 구도권을 판매한 것과 똑같습니다.
무기 체계의 전체 수명 주기 비용 중 70% 이상은 구매 이후 유지 보수에서 발생합니다. 탱크 한 대를 100억에 팔면 향후 30년 동안 부품 교체와 성능 개량으로 3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죠. 우리 무기를 한번 들여놓으면 그 나라는 향후 30년간 한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군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해당 국가의 국방 시스템 자체를 대한민국의 생태계로 편입시키는 플랫폼 비즈니스죠. 신규 생산보다 정비 및 부품 공급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수출 물량이 쌓일수록 우리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죠. 세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방산금융 100조 원의 승부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치트키는 정부가 직접 쥐어준 자본의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무기를 사고 싶어도 현금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해 구매국의 저리로 돈을 빌려주며 수주를 성사시키는 방식이죠. 이제 무기 수출은 성능 대결이 아니라 패키지 딜의 시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에 파격적인 할부 금융까지 얹어주니 구매국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되는 거죠. 2026년 정부는 방산 4대 강국 진입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원팀 코리아가 외교, 금융, 기술 이전을 동시에 제공하며 전 세계 시장의 표준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100조 원 자금력을 등에 업은 진짜 K방산 대장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뻔한 리포트나 흔한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못하는 2026년 K방산 G4 시대의 독점적 수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장에는 수많은 방산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실질적인 수주 대박을 터뜨릴 핵심 기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이 국면에서 남모르게 기관과 외임들이 매집하고 있는 방산수의 핵심 기업 리스트와 구체적인 세력 매집 타점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의 100조 원 정책 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방 지도를 뒤엎을 K방산 대장주 탑5 핵심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강조해드린 핫라인 생산 시스템과 30년 MRO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그야말로 실적으로 증명할 기업들로만 엄선을 했고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이자 2026년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을 결정할 가장 강력한 핵심 정보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요즘에 이 종목을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하고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가총액이 18조 원을 넘어섰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총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수주 잔고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정해놓은 수주 잔고 물량만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글로벌 방산 강국인 미국의 로키트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기업들도 보통 시총이랑 잔고 비율이 1대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화는 잔고가 시총의 1.6배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공장을 풀가동해서 벌어들일 돈이 이미 장부에 다 적혀 있는데 시총은 아직 그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점이 아니라 여전히 압도적인 저평가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무기 몇 대 팔고 끝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당장에 K9 자주포만 보세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이미 먹어치웠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윈도우를 깔아야 한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K9을 도입한 나라는 앞으로 부품, 탄약, 심지어 훈련 시스템까지 무조건 하나의 것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호주에서 대박을 터뜨린 장갑차 레드백이 이제 유럽과 중동으로 뻗어나갑니다.
자주포보다 훨씬 비싼 이 장갑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고마진을 챙기기 시작하는 원년이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특히나 2026년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바로 정부인데요. 방산을 수출할 때 구매국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결국에 돈입니다. 이때 이재명 정부가 100조 원 정책금융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사고 싶은데 현금이 부족해 라고 말하면 정부가 직접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섭니다. 이렇게 정부가 뒤를 받쳐주니까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30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바뀌는 속도가 퀀텀 점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하나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인데요. 무기 몸체는 한화 에어로가 만들고 두뇌는 한화 시스템이, 탄약은 한화가 만듭니다. 모든 걸 한 집안에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엔진을 수입해올 때 마진을 다 떼주지만 한화는 엔진까지 직접 만듭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제조사답지 않게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이익의 독식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속 편하고 확실한 게 뭐죠? 바로 이미 예약된 매출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LIG 넥스원이 확보한 수주 잔고가 2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겨우 5조 원대 중반이에요.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을 4배 이상 뛰어넘었다는 건 앞으로 6년에서 7년치 먹거리가 이미 금고에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약 4,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폭증할 전망입니다. 미사일 같은 유도 무기는 탱크보다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서 마진율이 훨씬 좋거든요. 장부에만 적혀있던 그 엄청난 숫자들이 이제 실제 계좌로 꽂히기 시작하는 실적 고성장 구간이 완전히 진입한 겁니다. 가벼운 개별주들처럼 널뛰지는 않아도 시장에 판이 바뀌는 이런 거대한 국면에서 수익을 가장 크게 그리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이런 방산의 거인들 뿐입니다. 실제로 LIG 넥스원은 UAE, 사우디에 이어 최근에 이라크까지 3.7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을 따냈습니다. 중공의 하늘을 대한민국의 기술로 완전히 도배해버린 거죠. 중요한 건 유도탄은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더랑 교전 시스템이 우리 걸로 깔리잖아요. 그러면 향후 30년 동안 들어갈 미사일 재보급이랑 유지보수는 무조건 LIG 넥스원이 독점하게 됩니다. 탱크는 부서지기 전까지 그냥 쓰면 끝이지만 미사일은 훈련 때마다 쏘고 없애야 되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우리 무기를 쓰는 한 LIG 넥스원은 3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안보 구독료를 챙기는 플랫폼 기업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로봇입니다. LIG 넥스원이 인수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가 2026년 올해 드디어 본격적인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인 3월부터 고스트 로보틱스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유명한 로봇캐가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랑 주요 국가 시설에 실전 배치됩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시대가 온 거죠.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방산 G4 도약 전략이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100조 원 정책 자금은 이런 AI 첨단 무기 수출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서줍니다. 정부가 직접 보증 서고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을 파는 원팀 코리아 시스템의 최대 수혜주, 그게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여러분, 전차 수출을 보실 때 몇 대 팔았나? 이것만 보면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그 전차가 굴러가는 시간에 베팅을 하죠. 지금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몸입니다. 독일 전차를 주문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현대로템은 이재명 정부의 방산 한 라인을 통해 주문 즉시 생산에 들어가는 유의한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2026년 현재 폴란드 2차 계약분 인도는 물론이고 루마니아와 3조 원 계약 수주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서 전 세계 지상 장비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10년 뒤를 기약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그냥 물건을 쥐어주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전차 판매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차 한 대를 수출하면 그 전차를 폐기할 때까지 최소 30년 동안 부품을 갈아주고 수리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유지보수,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현대로템은 전차 한 대 파는 돈보다 향후 30년간 유지보수로 벌어들일 수익이 3배나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K2 전차를 깔아두는 건 매달 따박따박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강남 빌딩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전차 사업은 단가 규모가 워낙에 높아서 국가 간의 금융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동한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빛을 발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종목은 바로 KAI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여러분, 전투기는 방산의 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은 우리 항공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잔치가 시작되는 해인데요. 왜 그러냐?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양산 1호기를 출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왔기 때문이죠. 전투기는 탱크나 자주포랑은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하는 게 중형차 수만 대를 파는 거랑 맞먹는 경제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 거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KAI의 매출 곡선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여러분, KAI를 단순히 비행기만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우주항공 5대 강국, 현실로 만드는 본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민간 파트너로서 저궤도 위성부터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까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에서 벌어들인 그 막대한 현금을 우주라는 미래가치에 다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제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우주 테크 기업으로 몸값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동, 심지어 남미 국가들까지 왜 KF-21에 열광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전투기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은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자금력이 부족해서 망설이던 신흥국들이 우리 정부의 보증 덕분에 주저없이 도장을 찍고 있고 2026년 올해 KAI를 글로벌 G4 항공 기업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짜 부자는 남들이 다 아는 곳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돈을 챙기는 법이죠. 방산주 중에서도 무기체계의 두뇌를 만들며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기업이 바로 여기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탱크가 몸통이라면 한화 시스템은 그 안에서 적을 찾아내고 명령을 내리는 눈과 두뇌인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전 세계에 탱크를 팔고 자주포를 팔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은 무조건 한화 시스템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수출이 터지면 실적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죠. 직접 무기를 파는 리스크는 피하면서 낙수 효과는 가장 확실하게 누리는 알짜배기 대장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6년 현대전은 누가 더 잘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보느냐의 싸움, 즉 통신 전쟁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방미래 전략에 발맞춰 적외도 위성 통신망 구축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위성 통신 시스템, 이거는 한화 시스템의 기술이 없으면 아예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땅 위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행료까지 챙기는 방산계의 SK텔레콤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목숨 걸고 밀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즉 AI 드론과 로봇 전쟁의 핵심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한화 시스템의 작품입니다.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무서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방산테크의 정점이 바로 한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정부가 100조 원으로 완성한 K방산 재패 시나리오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놓친 분들이 방산주 이제 끝물 아니냐? 미국을 어떻게 이겨? 라면서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재명 정부가 왜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방산에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흘러 들어갈지 그 돈의 길을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정부가 선택한 국가 전략주들을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선점하는 일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실제 계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탑5 종목 중에서도 2026년 정부의 100조 원 정책 자금이 가장 먼저 쏠리며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최선호주와 기관과 외국인들이 소리 없이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구체적인 세력 매집 타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한 종목명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한 이 기업을 이름만 듣고 따라 사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의 목적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구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 흐름을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기준은 어디를 보면 되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테마마다 종목은 정말 많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살아남는 기업들은 결국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만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린경제 핵심 기업 정리 자료와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기린경제만의 특별한 종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구독을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우리 기린경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린경제 핵심 기업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참고하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